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 세계적으로도요 독감이 유행해서 독감에 관련된 지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처럼 이제 비문학 작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같이 따라와 주시겠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기란, 감기의 뜻을 정의했네요. 이렇게 뜻을 얘기하는 거를 설명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독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로 생기는 호흡기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독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로 생기는 게 감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독감은 감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콧물,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을 포괄적으로 다 감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원인이 확실한 것들은 따로 부르고 있대요. 현재까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최소 1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얘기했네요. 콧물, 기침,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아프면 무조건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대요.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이비 감기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병이 다르니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야 되겠죠. 감기와 비슷하나 실제는 다른 사이비 감기를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랑 헷갈리지 말래요. 독감은 종종 감기가 악화된 것 또는 감기 중에 독한 것이라고 우리 다들 오해하잖아요. 그렇게요. 그런데요, 감기와 독감 모두 콧물 기침은 나지만 며칠이 지나면 감기는 나아요. 근데 독감은 심할 경우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하고요. 오한, 고열,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타난대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비인후과를 계속 갔었는데요. 3주 넘게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은데도 또 기침 시작하고 막 이러네요. 또 감기가 시기를 타지 않는 것과는 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독감은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요. 이런 거의 설명 방법은 뭐입니까?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대조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을 얘기하면 비교인데요. 차이점을 얘기하면 대조가 되겠습니다. 설명 방법이요. 독감은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대요. 감기는 백신으로 만들 수 없지만 독감은 백신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나라에서 나이가 많으신 이제 노인분들에게는 독감 백신을 독감 주사 무료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무료로 맞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하지만요. 독감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이지요. 단,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죠.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약자는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 백신은 미리 맞되 백신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3, 4개월 전에 맞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뭐래요? 감기란 무엇인가? 감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비문학은 뭐다?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여러분 교과서가 대표적인 설명문이에요. 설명을 해서 남을 뭐하기 위한 글이다,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뭐죠? 거기 이렇게 약 사면요, 약 안에 약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리고 전자제품 사면 어떻게 해요? 전자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출제위원 입장에서는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제대로 이것을 이해했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문제를 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뭐래요? 아데노바이러스를 비롯해 최소 1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 아,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일치하는 거네요. 답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감기 중에 독한 것 또는 악화된 감기가 독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 여기 볼까요? 감기 중에 악화된 거, 감기 중에 독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는데요. 뭐가요? 독감이요. 그러면 이거는 오해니까 독감이 아니라는 거죠. 3번. 독감과 감기는 백신으로 모두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감기는 백신으로 여기 볼까요? 감기는 백신을 만들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독감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감기는 만들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유행성 감기 백신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 다른 집에 있는 할머니, 노인분들은 그러면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매년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 아까 우리 설명 방법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의하고 그 다음에 대조 얘기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기억을 볼까요? 여기 대조라고 써 있네요. 네,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과는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때문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인과가 됩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라면 봉지 맨 뒤에 보면 물을 끓인다, 라면을 넣는다, 스프를 넣는다, 그리고 뭐 3분 후에 맛있게 넣으면 계란도 넣고 뭐 파도 넣는다. 이러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설명 방법의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요 15번 같은 문제는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설명 방법. 비단 설명 방법뿐만 아니라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논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문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설명문이잖아요. 설명문은 설명해서 남을 이해시키는 거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다양한 심상을 파악하며 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 같은 문제에서는 이런 심상 문제 굉장히 단골로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읽는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라든지 희곡이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갈등의 문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여정, 견문, 감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은요 수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수필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기행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행문은 수필의 일종이에요. 여정은요,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거, 볼견자, 들은 문자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산의 이름은 이런 뜻이더라. 이런 게 견문에 해당하고요. 감상은 이런 거죠. 그 산을 봤더니 너무너무 예뻤다. 너무너무 웅장했다. 자기의 느낌이 들어간 거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문학의 일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요. 아, 좀 어렵다 싶으면 내용 일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 요게 비단 설명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까지 연결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